여러분 안녕하세요, 한세훈입니다. 자,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. 이 뒤에 어떤 차가 서 있나요? 테슬라. 바로 테슬라입니다. 이 차 모델 3라고 하는 테슬라에서 새로 나온 모델입니다. 이 차량 역시도 우리 또 사랑스러운 또 독자님께서 또 우파님 모델 3 한번 리뷰 좀 해주세요. 제가 또 사실 모델 3를 굉장히 구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는 학구 유튜버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차량 지원을 사실 안 해줬습니다. 사실 그것도 있고요. 우리가 저기 누구였죠? 군맨인가? 군맨이가 저기 테슬라 한번 깠다가 후실하게 혼났습니다. 어쨌든 오늘 우리 또 사랑스러운 독장님께서 출고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모델 3를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 차를 좀 설명하기 전에 되게 사실 오늘은 좀 사심을 담아서 좀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어요. 뭐 좋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이 모델 3는 좀 호감이 있는 아니면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차 중에 하나였습니다. 이게 출시가가 5천만 원 초반이긴 한데 원래 테슬라가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. 뭐 고가의 차들은 보조금도 못 받고 막 비싸고 사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뒤에 있는 차가 4천만 원 초반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. 4천만 원 초반이면 뭐 요즘에 나오는 뭐 그랜저라든지 뭐 이런 차와도 가격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. 게다가 얘는 유지비가 거의 하나도 안 들어가요. 전기료가 요즘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기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그 다음에 이 차는 완충을 하면 390km인가 굉장히 많은 주행거리를 사실 갈 수가 있고요. 충전 시간도 완충까지 1시간 0에서 80%까지는 20분이면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는 전용 충전기가 있잖아요. 거기 가면은 공짜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곧 유료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. 어쨌든 빨리 뽕 뽑으셔야 돼요. 한 5년 정도를 주행을 하면 얘 사는 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요? 유지비를 포함을 만약에 시키면? 얼마 돼요? 아반떼 사는 금액이랑 같을 정도의 금액이 사실 나옵니다.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사실 가성비도 있지만 좀 남들과 다른 유니크함을 좀 뽑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 테슬라가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자, 테슬라 이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. 스탠다드 플러스, 그 다음에 롱레인지, 그리고 퍼포먼스 총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. 이 차량 스탠다드 플러스입니다. 여기서도 뭐 컬러 옵션, 휠, 그리고 자율주행, 그 다음에 시트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.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. 옵션 뭐 자율주행은 조금 아깝긴 한데 휠이나 외장,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없어도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가 않고요. 나중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. 나중에 또 다운도 받을 수 있어요? 오, 바로 다운로드. 이게 사실 테슬라는 전자제품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자동차라는 느낌보다는 전자제품, 뭐 핸드폰이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아까 우리 차주님이 뒤에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옵션이 빠졌다고 해도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 혹은 다운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다운받는 걸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넣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단차만 보이는 걸까요? 왜? 나 이거 사실 충격이었어요. 이게 보통 이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이게 뻥 하고 튀어나와 있잖아요. 근데 사실 근데 이 모델 3가 이전 테슬라보다는 좀 많이 단차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사실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. 이것도 좋네요. 그리고 이 윗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손잡이가 이렇게 자주 튀어나왔잖아요. 우리 군맨과 리뷰했을 때 이 손잡이가 안 튀어나온다고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했잖아요. 기억나죠? 기억나죠? 근데 얘는 이게 이렇게 빼는 거예요. 옵션이 가장 밑에 등급 모델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서 이런 식으로 당겨서 문을 여는 모델이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뒤로 한번 가보죠. 자, 근데 이 라인 자체들이 굉장히 좀 이쁘게 빠지지 않았어요? 이 테슬라가? 굉장히 라인 자체가 이쁘게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모델 3를 처음 보는 분들은 테슬라 라인 굉장히 예쁜데 혹은 뭐 쿠페형 세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C필러 자체가 이렇게 통으로 일자로 잘 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좀 잘 빠졌다, 유연하다 라는 느낌도 들고요. 충전기가 원래 보통 주유구 같은 게 이쪽에 달려 있잖아요. 근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이걸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열려요. 그리고 이거 아마 좀 전기차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좀 모르겠는데 이거 충전 코드가 다 다른 거 알죠? 다 다릅니다. 테슬라, 뭐 i3, 현대, 그리고 쉐보레 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AC 콤보, 뭐 DC 콤보 뭐 이런 것처럼 타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저는 한번 물어봤어요. 이거 한번 쉐보레였나? 그 관계자분이 있을 때 왜 전기차 타입들이 다 여러 가지예요. 이거 하나로 충전해가지고 통합해서 하면 좋지 않아요? 라고 물어봤는데
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고유적으로 사용해서 타고 싶어하는 뭐 무슨 그런 부심 같은 게 있대요. 어쨌든 그런 게 있고, 트렁크 공간은 야 키가 필요 없네요. 저 뒤에 있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다 열 수가 있어요. 여기 보면 트렁크가 열리는데 수동이에요? 이야, 요즘 전동 트렁크도 아니네요. 수동으로 열어야 되는 거고요. 자,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좀 넓긴 한데 이렇게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크게 있어가지고 그 트렁크 공간이 여유롭다.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.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테슬라의 실내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안으로 들어가시죠. 야, 근데 진짜 미래적인 차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요, 되게 시원하고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? 디스플레이 커다란 거 이거 하나 있고, 이게 또 옵션을 통해서 시트도 바꿀 수 있긴 한데요, 모델3를 타시는 분들, 이 트림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꽤 많긴 합니다. 근데 사실 이 가죽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나쁘지가 않아서 이 트림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요게 이런 식으로 이 안에도 수납 공간이 사실 따로 있어서 나름 공간의 여유는 좀 생각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네, 왜냐면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부품의 수가, 가지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 혹은 그리고 이 차를 샀을 때의 유지비, 배터리 부분만 빼면은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. 고장도 잘 안 나고요. 그래서 좀 이런 좀 단조로움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매력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아까 차주분께서 키를 안 들고 핸드폰으로 트렁크를 열고 차 위치를 확인하고 충전이 얼마나 돼 있고 이런, 그리고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들이 있는 부모라면 보통 차에서 기다릴 때 굉장히 심심할 때 많아요. 핸드폰 막 끄적끄적 하는데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이라든지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점이 바로 테슬라의 혁신 혹은 테슬라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차라는 게 이동수단을 넘어서 나만의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. 차주들한테는. 그렇기 때문에 휴식 공간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 테슬라에 보면 이런 유리들 있죠. 여기 보이는 이런 개방감 있는 이런 루프가, 이게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전 사실 힐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문 여는 버튼이 여기 없잖아요. 자, 바로 이 버튼이 있는데요. 이걸 누르면 문이 열려요.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뒷좌석으로 가죠.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 중 또 하나는 이 뒷좌석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여기 일반 가솔린 내연기관 차들을 보면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와서 탑승했을 때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근데 테슬라는 미션이라는 들어가는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내가 굉장히 좀 개방감이 많습니다. 이게 솔직히 튀어나온 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, 이게 무슨 차이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,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요, 이거 작은 부분 입구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. 이게 없는 걸로 인해서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좀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제가 타는 i3는 이 앞에 부분, 이 센터 패시아, 그러니까 이 디자인 콘솔 이 부분이 없어요. 뚫려 있어가지고 사람들,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사람이 타지는 않지만요, 그거 뚫린 것만으로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테슬라 역시도 이 뒷좌석의 발판 부분이 평평한 것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. 그리고 시트도 좀 푹신푹신하고 차박이라 그래서 이걸 다 접어가지고 여기서 좀 잘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사실 해요. 이런 부분도 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간단하게 한번 주행을 해서 이 모델 3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자,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진짜 제가 테슬라를 생각해보니까 시승을 안 해봤네? 처음 타보는 거죠? 그때 국맨이라도 시승을 안 해봤고 모델 X도 안 해봤고, 근데 참 되게 좋다.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시동이 이 핸드폰으로 거는 거죠? 아니요,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으로 걸려요. 아, 진짜요? 시동 거는, 왜냐면 시동 거는 버튼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야? 라고 했는데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 시동이 걸린다고 사실 봐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 모델 3가 맞게 사실 까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. 그 중에 저도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깠는데 3월달 수입차 판매 1등이 바로 이 차라고 합니다. 모델 3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 모델 3 그리고 테슬라에 관심이 많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. 이제는 전기차라고 하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이제 세그먼트도 소비자들이 전기차라는 그런 차를 좀 이렇게 색안경 끼지 보지 않고 좀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이제 점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좀 넘어간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.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아요? 이게 뭐야 이게? 이거 뭐예요? 그 주변 차 있나 차량 보다. 인식하는. 우와, 지금 앞에 이게 차 있는 걸 이거 확인하는 거죠? 네. 이 실제로 여기 포토도 있고 있는데 이걸 다 인식을 하네요. 네, 포터, 트럭, 조그만 경차. 와, 이건 지도 아니에요?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?
좋다 차. 자,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전기차 i3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질감이 많이 없어요. 워낙 또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은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전기차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. 혹시 문파크는 뭔지 알아요? 토크가 한 번에 나와요. 맞아요. 토크가 한 번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. 사실 이 전기차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이 가장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문찬이 이거 벨트 아니야? 아니 주변 왜 내 띵띵 되지? 이거 아! 꽃갈콘 인식하고. 오, 꽃갈콘도 인식하네. 그러면 얘는 꽃갈콘 과자 밖에 세워놓으면 인식하나? 그건 아니죠. 어떤 게 제일 이질감을 많이 드냐면요, 이렇게 주행을 하면 전기차가 주행거리와의 싸움이잖아요. 얼마나 많은, 그리고 이 큰 차에 얼마나 작은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어서 주행거리를 늘리냐의 그 싸움이거든요. 그걸 또 넘어서 이 배터리 효율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그런 운동 성능을 전기로 바꾸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전기차에는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. 이게 모든 대부분의 전기차에 사실 들어가 있는데, 어떤 게 뭐냐면 이게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혹은 악셀을 딱 떼죠. 이렇게 차가 멈춰요. 느껴지나요? 이런 식으로. 이게 바로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. 가속을 했을 때 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그 관성의 힘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전기차를 타면 브레이크를 잘 밟을 일이 많이 없어요. 왜냐면 악셀만 떼면 차가 알아서 쓰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많이 없는 거죠. 차주님도 브레이크 많이 안 밟지 않아요? 그죠? 네, 원페달로. 이게 거의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이 정도면 멈추겠다 싶어서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발만 떼면 차가 알아서 씁니다. 이게 안 돼. 신형 i3가요. 이게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. 이게 너무 팍팍 쓰면 이 밑에 하체에 있는 뭐 브레이크라든지 이 하체 부품들이 약간 데미지가 간대요. 그래서 조금 그게 너무 심하게는 사실 조정을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탔던 1세대 i3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의 느낌, 그리고 회생제동의 그런 좀 타이트함이 좀 생각보다 셌는데 2세대 신형으로 넘어가면서 그걸 좀 많이 줄였거든요. 근데 이 테슬라는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네요. 그러니까 확확 서요.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쉐보레에서 나오는 볼트는 이런 그 브레이크가 핸들에 달려 있어요. 회생제동 버튼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걸 뚝 누르면 브레이크를 쓰거든요. 그래서 회생제동을 단순히 그냥 그 전기 충전을 이용하는 그런 도구보다도 브레이크로 이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렇지 않아요? 엄청 부드러워요. 이게 제가 탄 i3는 좀 굉장히 퉁퉁 튀고 불편하고 뭐 이러는데, 이 테슬라는 승차감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부드럽고 편하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요. 저도 사실 지금 운전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. 하지만 좀 단점이 뭐냐면 노면음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. 주행했을 때 나는 소리들, 그리고 풍절음 같은 그런 느낌이, 풍절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. 물론 제가 좀 속도를 많이 안 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, 노면에서 올라오는, 이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생각보다 좀 많이 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오토파일럿이 밑에를 두 번 당기면 되는 거예요, 여기를. 이런 거를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당기면, 이런 식으로 이게 가네요. 이게 자율주행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? 네, 기본. 앞차와의 거리도 자기가 할 거 아니에요? 그쵸. 속도 다 합니다. 그럼 여기서 저 진보된 건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차선 바꾸고 목적지까지 알아서 가고. 우와, 주차장에서 내 앞으로 호출할 수 있고. 우와, 테슬라 좋은데? 이러면서 딴짓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딴짓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이야, 주변 이런. 풍경 정도 잠깐 볼 수 있죠. 그쵸. 야, 이거 좋다. 역시 진짜 시대가 변해가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네요. 자, 내려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오늘 테슬라 3월달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수입차 모델3를 시승을 해봤습니다. 굉장히 관심이 뜨겁고 많이 판매가 된 차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이 색안경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섭거든요. 제 기억 속에 테슬라는 품질 안 좋고 단차이 있고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차였는데, 모델3를 직접 시승을 해보고 느낀 게 진짜 괜히 많이 판매가 되는 게 아니구나. 아무리 색안경이 껴도 소비자들은 똑똑합니다. 왜냐면 한두 푼짜리 차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단순히 그냥 잠깐 흘겨드는, 저처럼 그냥 잠깐 하는 그런 리뷰어보다는 더 차를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옵션이 많이 빠져있긴 하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옵션이 빠져있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. 오토파일럿도 안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훌륭하고, 정말 불편하면 나중에 다운받으면 사실 된다는 점도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이런 내연기관 차들은 이 옵션이 빠졌어.
특히 이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3D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게 빠지면 나중에 추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. 아니면 진짜 기존에 옵션 추가했던 금액에 보다 두세 배를 더 줘야지만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, 테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통해서 넣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어쨌든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이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야 진짜 한 대 살만한데? 아, 살까요? 야 진짜 한 대 살만해요. 왜냐면 승차감도 저는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, 물론 이게 좀 시끄러워요. 이 시끄러운 건 좀 단점이야.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좀 딱 확실한 것 같아요. 미래적인 그런 좀 기술력, 그리고 자율주행, 이건 진짜 오토파일럿은 다 극찬하더라고요. 오토파일럿, 그리고 실내에서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들. 하지만 차의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행감이라든지 그리고 조용한 그런 정속성은 조금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선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이 테슬라는 자동차라긴보단 자동차 모양을 한 전자기기. 어때요? 좋아요.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. 전자기기. 그래요. 굴러가는 전자기기. 진화하는 전자기기라든 뭐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하지만 한 번쯤은 사도 될 만한, 저도 한 번쯤은 사고 싶은 그런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. 자, 어쨌든 오늘 이걸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. 다음번에 또 엄청난 차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. 이 차주분이 과연 내 채널을 구독을 했을까요? 이거 핸드폰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?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이거 어떻게 됐나? 이거 어쨌든 구독을 한번 누르면 이게 구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건 뭐예요? 제가 한번 눌러보죠. 자, 한글 우파 푸른 우파 TV. 이게 뭔가요? 구독이 안 돼 있어요. 이거 진짜 보여드리려고 구독하는 거를.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이거 구독 안 눌러도 제가 그냥 누르면 돼요. 이건 제가 누르면 되는 거죠. 자,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